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정말 죽도록 노력하는데 왜 제자리 걸음일까? 반대로, 저 사람은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날까? 자산운용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다 보니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운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의 흐름을 쫓다 보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 그거 진짜였습니다. 오늘은 50년 동안 1만 명의 인생을 지켜본 어느 노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운의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시나카 스토무의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저자는 반세기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파산하는 사업가, 범죄를 저지른 엘리트, 그리고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린 서민들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법조인이라고 하면 보통 법리와 증거만 따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의뢰인들의 관상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합니다. 바로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결정적 차이였죠.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운은 은행 예금과 같다.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운도 똑같다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고 덕을 쌓으면 운의 잔고가 늘어나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면 운의 부채가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투자의 복리 효과랑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저자는 말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을 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칩시다.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단언합니다. 그 도덕적 과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청구서가 날아온다고요. 건강을 잃거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만난 반짝 성공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수많은 졸부들이 딱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운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 중 하나는 다툼이 있을 때 100대 0으로 이기려 하지 마라입니다. 소송이든 비즈니스 협상이든 상대를 완벽하게 짓밟고 내가 모든 이득을 취하면 그 원한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자는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해요. 상대방에게도 숨쉴 구멍, 체면을 차릴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중에 돌아올 복수를 예방하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저는 제 투자 원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내가 머리 꼭대기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 폭탄을 떠안아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중개사님이나 매도인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조건을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당장은 손해 같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배려가 쌓이면 정말 좋은 급매물 정보는 저한테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60%만 갖고 40%는 남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진짜 고수들의 비법입니다. 혹시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저자는 노력 없이 얻은 횡재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베푼 공덕보다 더 큰 보상을 받으면 운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의 말년이 불행한 경우가 통계적으로도 많잖아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만약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기부나 나눔을 통해 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야 두 행운이 재앙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겸손입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하죠. 저자는 이걸 오만이라는 구멍 뚫린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오만하면 바닥으로 다 새버리거든요. 반면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고마워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이런 사람 곁에는 늘 도와주려는 귀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나요? 이 책에는 조금 고전적이지만 묘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효도와 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부모님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신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운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추천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밝은 인사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진심으로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나 자신의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위치입니다. 저도 아파트 경비원분들, 회사 동료들에게 먼저 큰 목소리로 인사하기 시작한 뒤로 묘하게 일이 더 잘 풀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꺼이 손해보기입니다.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이익에 목숨 걸며 얼굴 붉히지 말고 쿨하게 양보하라는 겁니다. 밥값을 먼저 계산하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 이런 작은 손해들이 모여 운의 저축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쌓인 운은 내가 정말 절박할 때 결정적인 기회로 이자를 쳐서 돌아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선행도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버릇입니다. 저자는 의뢰인이 들어와서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 소송의 결말을 예감한다고 해요. 운이 나쁜 사람은 계속 남 탓, 세상 탓, 불평, 불만만 쏟아냅니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희망을 말합니다. 말은 파동입니다. 내가 뱉은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내 귀로 다시 들어오고 내 뇌를 세뇌시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나왔나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불운이 닥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죠. 저자는 이때가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불운을 탓하며 주저앉으면 불행의 늪에 빠지지만 이걸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큰 투자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의 수업료 덕분에 지금의 리스크 관리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불운은 어쩌면 신이 보낸 멈춤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건 마음을 바꾸면 관상도 변한다는 겁니다. 저자가 본 운 좋은 부자들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잘생긴 게 아니라 은은한 광채가 나고 편안한 인상을 준다고 해요. 이건 성형수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매일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은 지금 편안한가요? 아니면 탐욕과 근심으로 찌들어 있나요? 당신의 얼굴이 곧 당신의 운명입니다. 결국 운을 좋게 만드는 법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교과서 같은 결론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냉혹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50년간 법의 최전선에서 승패를 목격한 변호사의 결론이기에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기술적인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마음의 재테크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부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온 작은 선행들이 어디 가지 않고 차곡차곡 이자가 붙고 있다고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운의 적금 만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둘째, 100을 얻을 수 있어도 80만 취하고 20은 양보하기. 셋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상상도 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오늘 읽는 변호사가 전하는 메시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운을 만듭니다. 안녕히 계세요.